최고 단계 거리 두기 조치가 다음 주부터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운영 시간이 1시간 줄어든 반면 접종 완료자는 저녁 시간 4인 모임도 가능해집니다. 소상공인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는데 돌파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달라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기준 현행 4단계는 유지되지만 오는 23일부터는 식당, 카페 이용 시간이 오후 10시에서 9시로 달라집니다. 9시 이후부터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백신 인센티브도 생겼습니다. 6시 이후 식당, 카페 이용은 2명 이하로 가능했지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있으면 4명으로 늘어납니다. 사람들도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백신을 맞는다는 추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늘지 않을까라는. 백신 접종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 항체가 생긴 사람을 뜻하며 1차만 접종하면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자 1명만 있으면 미접종자를 포함해 3명도 저녁 식사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4명이 모일 때는 무조건 접종자 수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4명 모임 확대는 자칫하면 돌파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현 상황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땜질식 방역이 될 것으로 우려합니다. 돌파 감염 우려 있죠. 백신 접종자 이거를 4인까지 할 수 있대. 이게 뭐 크게 방역에 뭐 도움될 것도 없고 땜질식이구나. 정부는 4명으로 전역 인원을 늘린 조치가 방역 상황과 소상공인들의 민생을 같이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코로나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차라리 시간을 더 늘려주면 좋지. 시간은 점점 더 줄이면서 그렇다고 생색내기식으로 뭐 인원수만 접종 맞은 사람들한테 늘려준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더 지금 힘듭니다. 해당 거리 두기는 오는 23일부터 추석 연휴 전인 9월 5일까지 이어집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네, 달라진 방역 지침과 관련한 부분들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정재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번에 이제 크게 달라진 게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저녁 시간에 4인까지도 모임이 가능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거리두기 체계에서 변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거리두기 4단계가 지금 체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밤 9시까지 카페와 식당에서 이제 영업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원래는 네. 10시였죠. 근데 이제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4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이게 좀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접종자가 2명, 접종 완료자가 2명이라면 4명이서 9시까지 같이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비접종자끼리는 똑같이 2인 모임까지밖에 이제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식당, 카페와 달리 노래방이나 실내 체육시설은 기존처럼 밤 10시까지 운영이 되지만 백신 인센티브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3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정전과 똑같이 밤 10시까지 4인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다만 이제 국가 간 백신 증명 체계가 구축되진 않아서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따로 인센티브, 그러니까 백신 인센티브로 4인 모임에 들어갈 수는 없게 되죠. 네, 이 비수도권은 변화가 없는 거고 수도권은 지금 이제 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하되 10시가 아니라 9시까지만이다. 여기서 지금 궁금한 부분이 백신 증명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앞서 이제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백신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상공인들이 그 백신을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QR 체크인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출입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백신도 비슷합니다.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또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쿠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토스나 그리고 패스 앱을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접종 정보를 불러오면 맞은 백신의 이제 종류와 접종 시기 또 접종 완료 여부 등이 나타나서 이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4인 모임을 위해서는 본인이 언제 접종을 했는지 그리고 날짜를 조금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 백신을 맞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조된 증명서를 활용하는 등 악용 사례가 나올 거라는 지적은 또 있습니다. 정부가 근데 딱히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강화하는 등 뭐 어떤 대책을 따로 내놓은 거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전체 방역 지침 위반 사례에 대해서 현재는 이제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10만 원이거든요. 이 과태료를 조금 상향시키는 안을 관계부처와 같이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악의적으로 위반이 가능한 부분 같은데 감염 확산이 우려가 된다면서 이렇게 좀 허술하게 남겨놔도 되는 건지 싶기도 합니다. 저녁 시간 이용 시간이 이제 1시간 줄어든 대신에 모임 인원은 또 백신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 또 늘렸단 말이죠. 이게 지금 방역을 강화한 건지 완화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거리두기 체계 안에서 무슨 국민의 피로감도 많이 누적이 돼 있었고 뭐 경제 상황도 상황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정부 측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화나 완화냐 이제 기자들한테 질문도 많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방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애로사항 고려했다는 약간 다소 애매한 그런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당과 카페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주로 발생하고 있지만 민생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지만 4단계에서 4인 모임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일상은 유지하되 중증 환자의 관리 체계로 가는 위드 코로나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시각도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백신 접종률은 1차가 48.3%고 2차가 21.6%에 불과한 상황이죠.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에서 접종 완료자 비율이 60%가 넘는 나라들인데 여기서도 이제 델타 변이의 전파력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대폭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조금 위드 코로나 체계로 가는 거는 시기상조라는 게 어떤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정부도 위드 코로나 체계에 대해서는 백신 1차 접종이 끝나는 추석 이후에 9월 말이나 10월 초 그 접종률이 70%가 넘어갈 때 이때 좀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 기자가 말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성인 80%까지 접종을 맞은 상황인데 확진이 하루에만 8,000명 정도씩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뭐 백신을 맞는다고 완전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닌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항상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말을 할 때 이 방역 지침과 백신 접종률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60%가 넘었지만 완전 접종률이 넘었지만 예. 계속 확진자가 발생한 거는 사실 위드 코로나 체계를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지난 6월쯤 이스라엘 같은 경우 화이자 백신을 올 초에 많이 맞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져가서 거리두기 체계가 조금 느슨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진자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이 섞여 있으면서 거기서 조금 델타 변이가 많이 전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은 높이면서 최대한 이제 거리두기도 같이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샷을 지금 접종을 시작했고 미국도 9월 20일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백신이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부스터샷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을 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